공기가 불안한 정적에 짓눌려 마치 대지 자체를 억누르는 듯 했다. 민서, 7살의 골든 리트리버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오후를 지켜준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휴식처에서 은빛이 도는 주둥이를 들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털은 이제 품이 있는 은빛 줄무늬로 물들어 있었고, 이는 그녀가 충만한 삶을 살았으며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비범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증명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야생의 자연 속에서 수년간 단련된 모든 본능이 그녀의 인간 동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경고를 외치고 있었다. 미풍에 실려오는 냄새는 위험의 신호를 담고 있었다. 마른 나무, 지나치게 뜨거운 흙, 그리고 재앙을 예고하는 금속성 냄새. 그녀의 콧구멍은 복잡한 냄새의 교향곡을 처리하며 떨렸고, 각 냄새는 그녀의 점점 커지는 불안에 긴박감을 더했다. 민서의 초조함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익숙한 구역을 천천히 걸으며 지적인 갈색 눈으로 지평선을 비정상적인 강도로 훑었다. 늘 자신감 있게 휘어져 만족을 드러내던 꼬리는 이제 낮게 늘어져 불안한 에너지로 떨렸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는데, 이는 젊음의 장난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가족에게 닥친 위협을 감지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속삭임이었다. 그녀가 새끼 때부터 키운 3마리의 곰은 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셋 중 가장 큰 태연은 300파운드가 넘는 단단한 근육과 윤이 나는 검은 털을 가진 거대한 곰으로 근처 개울에서 먹이를 찾던 중 거대한 머리를 들었다. 곰 특유의 검은 눈은 표현력이 풍부했고, 민서의 불안한 움직임을 점점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조금 작지만 위험 있는 지훈은 썩은 통나무를 탐색하던 것을 멈추고 무겁게 어미곰에게 다가갔다. 가슴에 독특한 흰 반점 때문에 이름을 얻은 민주는 오후 그늘에서 편안히 누워있다가 일어나 형제들과 합류해 민서를 보호하듯 둘러쌌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는 비극 속에서 단련되고 공유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다. 민서가 처음 고아가 된 3마리 곰새끼를 만났을 때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자란 그들을 보고 그녀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새끼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휘되지 못했던 모성 본능은 강렬한 힘으로 분출하며 그녀를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개에서 전례 없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야생곰의 어머니 개. 이제 자신의 거대한 자식들 사이에 서서 민서의 불안은 이 독특한 가족을 연결하는 신비한 채널을 통해 전파되었다. 곰들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거대한 몸이 작은 어머니를 보호하는 원을 형성했다. 야생에서 단련되었지만 민서의 탁월한 본능에 의해 조율된 그들의 감각은 주변 환경의 미묘한 이상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태연의 코는 민서를 불안하게 만든 첫 번째 신호를 맡으며 떨렸다. 냄새는 희미했지만 숲의 경고를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착오가 있을 수 없었다. 지훈은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이는 완전한 포효라기보다는 거대한 가슴의 통에 울리는 불안의 소리였다. 민주는 발을 옮기며 계속 움직였고 머리를 돌려 혼란의 근원을 찾았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인간 직원들은 그들의 가장 유명한 거주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소영 박사는 아침 순찰을 계속하며 회복 중인 야생동물들을 점검했다. 김민재는 상주 동물들의 먹이 일정과 환경 풍요화 활동을 업데이트했다. 보호구역 소장인 이준호는 사무실에서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며 늦여름에 상쾌한 아침바람을 맞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았다. 민서가 몇 시간 전부터 감지했던 것을 마침내 정교한 화재 감지 시스템이 포착했을 때 평온한 일상이 깨졌다. 날카로운 전자경보음이 아침 공기를 칼처럼 갈랐고 모두를 즉시 높은 경계 상태로 몰아넣었다. 몇 분 안에 이준호의 무전기가 지역 소방당국의 긴급 통신으로 울렸다.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소방지휘센터입니다. 귀 지역 서쪽에서 다수의 산불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바람 패턴과 건조한 조건으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 프로토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정보를 받아들이며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보호구역에는 회복과 영부 관리 단계에 있는 200종 이상의 동물이 있었다. 작은 새부터 큰 포식자까지 다양한 개체군을 옮기는 것은 최상의 상황에서도 후뀨의 악몽이었다. 다가오는 산불과 함께 이는 시간과의 경주가 되었고
모든 결정이 생과 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수없이 연습했지만 실제 위기에서는 처음 실행되는 긴급 프로토콜이 기계적 정밀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상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갑자기 훈련받았지만 절대 필요 없기를 바랐던 역할로 내몰렸다. 무전기를 통한 통신은 그룹이 복잡한 동물 대피 작업을 조율하며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다. 박소영 박사는 의료 평가를 담당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과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동물을 신속히 분류했다. 날개가 부러져 회복 중인 두엉이는 맞춤형 운송 케이지가 필요했다. 여우 가족에서 회복 중인 여우 가족은 스트레스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격리 유닛이 필요했다. 각 동물은 평소처럼 신중한 계획이 아니라 몇 분 안에 해결해야 하는 독특한 조전을 제시했다. 김민재는 동물 행동에 대한 단연간의 경험이 동물 운송의 복잡한 후킨을 조직하는 데 귀중함을 입증하며 운송 후킨을 조율했다. 보호구역의 동쪽 지역은 자연 방화선으로 주요 시설과 분리되어 있고 풍부한 수원이 있어 임시 안전구역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두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점점 위험해지는 길을 따라 여러 차례 이동해야 했다. 긴급 상황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물결처럼 도착했다. 은퇴한 수의사, 전 동물원 직원, 야생동물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그리고 보호구역의 사명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놀라운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그들의 다양한 기술과 통합된 목적은 그들의 시간과 전문성에 관대한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을 효율적인 구조 작업을 만들어냈다. 대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서와 그녀의 새 곰 친구들은 통제된 혼란 속에 휘말렸다. 곰들은 크기와 야생 기원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 인간을 위협이 아닌 동맹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운송 차량으로 인도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 민서의 감정 상태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주의는 분명했다. 차량 행렬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처럼 입구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며 귀중한 화물을 안전한 곳으로 실어 나갔다. 민서는 이준호와 함께 선두 차량에 앉아 은빛 주둥이를 창문에 대고 새 자식들이 실린 트레일러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했다. 그녀의 불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된 대피는 그녀가 현재 그들의 인식 너머에 도사린 위험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듯 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여름이 자연계를 한계점으로 몰아넣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균 이하의 강우량으로 몇 달간 식물이 시들고 바삭거렸다. 맑은 산물이 흘러야 할 계곡은 진흙탕 부름으로 연결된 웅덩이로 줄어들었다. 보통 푸른 캐노피를 형성하는 숲은 긴 가뭄의 황금빛 스트레스를 드러냈다. 이러한 조건은 전례 없는 규모의 화약통을 만들었다. 자연적인 화재 주기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진화를 우선시한 수년간의 산림관리 정책은 죽은 나무와 하층 식생으로 산을 채웠고 풀이 더욱 난독해졌다. 막히게 했다. 피할 수 없는 화재가 결국 번개, 인간의 부주의 또는 장비 고장으로 시작되었을 때 불길은 전통적인 소방 방법을 압도하며 파괴적인 맹렬함으로 퍼졌다. 소방팀의 업데이트는 점점 더 암울한 그림을 그렸다. 소규모 화재로 시작된 것이 수천 에이커를 뒤덮는 대규모 화재로 합쳐졌다. 바람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며 불길을 앞으로 밀어붙였고 가장 숙련된 소방관조차 방화선을 설치하는 능력을 무력화했다. 대피 차량 행렬이 안전구역까지 절반쯤 갔을 때 민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녀의 불안한 초조함은 집중된 경계로 바뀌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에 코를 대고 긴박한 강도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졌고 인간 동료들이 그녀의 놀라운 직관의 신호로 존중하게 된 낮은 흐느낌을 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점점 커지는 불안으로 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가? 밖에서 뭐가 느껴져? 민서의 반응은 짖는 소리였다. 애완동물이 관심을 구하는 평범한 짖음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동물의 날카롭고 긴박한 소리였다. 그녀는 차량 뒤쪽 창문으로 이동하며 풍경 속에서 그녀의 주위를 완전히 사로잡은 무언가에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이준호는 도로에서 약 100m 떨어진 바위 지형을 가로지르는 좁은 협곡을 발견했다.
이는 산악지형에 흩어진 지질학적 특징으로 수천 년의 물 침식으로 생긴 깊은 균열이었다. 이제는 덤불과 무너진 바위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평소라면 대피 차량 행렬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서의 본능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짖음은 음량과 긴박함이 커졌고 창문을 긁으며 주위를 끌었던 무언가에 닿으려는 듯 했다. 태현, 지훈, 민준을 실은 트레일러가 그들의 차 옆에 도착했고 철망 오리를 통해 새 곰도 비슷한 동요를 보였다. 이준호는 그날의 사건에 결정적이었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무전기로 차량 행렬을 멈추게 하고 동물들의 주의를 그토록 끌었던 협곡을 조사하기 위해 소규모 조사팀을 소집했다. 박소영 박사와 2명의 자원봉사자가 그와 함께 차에서 내려 바위 함몰지로 접근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범한 대피를 전설적인 구조 임무로 바꾸었으며 보호구역팀이 가진 모든 기술, 자원, 그리고 용기를 시험했다. 협곡의 깊이는 그들이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에야 분명해졌다. 땅은 오후의 빛을 삼키는 듯한 어둠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15피트 아래 수세기 동안 흐르는 물에 의해 바위벽에 새겨진 자연 동굴이 형성되었다. 이제는 현재 거주자들의 감옥 역할을 하는 지질학적 주머니였다. 협곡 깊은 곳에 세 가족의 야생 흑곰이 모여 있었고 이준호와 그의 팀이 내려다보자 그들의 곤경이 분명해졌다. 각 가족 단위는 어미곰 1마리와 새끼 2마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성체곰들은 새끼들을 보호하는 자세로 쉽게 식별되었다. 곰들은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했던 곳에 숨었지만 최근의 산사태가 주요 탈출로를 막아 갇히게 되었다. 아래의 장면은 점점 커지는 절망의 그림을 그렸다. 일부는 자동차 크기의 거대한 바위들이 협곡의 불안정한 벽에서 굴러떨어져 곰들이 탈출에 사용할 자연 통로를 완전히 막는 장애물을 형성했다. 갇힌 동물들은 바위 감옥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어미곰들의 동요는 지속적인 으르렁거림과 새끼들과 감지된 위협 사이에 몸을 두는 방식으로 명백했다. 하지만 물리적 장애물은 그들의 곤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짙은 검은 연기가 바람의 변화에 실려 협곡 아래로 흘러들기 시작하며 다가오는 산불을 예고했다. 타는 식물의 매캐한 냄새가 함몰지를 가득 채웠고 연기 사이로 협곡 서쪽 가장자리의 나무들 사이에서 깜빡이는 주황빛 불빛이 보였다. 타는 나무의 딱딱 소리가 분마다 커지며 불길이 1시간 안에 그들의 위치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소영 박사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야생동물 수의사 중 한 명으로서의 임상적 정밀도로 상황을 빠르게 평가했다. 어미곰들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녀는 무전기로 이준호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이것을 영토 위협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어떤 구조 시도에도 극도로 공격적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일반적인 야생곰 처리 프로토콜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구조의 후키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을 제시했다. 협곡의 좁은 구조는 무거운 장비를 직접 끌어올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위험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다루는 표준 방법인 진정제는 필요한 거리와 각도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성체 곰들을 마취할 수 있다고 해도 300파운드의 의식이 없는 동물을 15피트의 바위 지형 위로 옮기는 것은 그들이 즉시 구할 수 없는 전문 장비를 요구할 것이다. 이준호는 소방지휘센터와 조율하며 추가 자원이나 다가오는 불길로부터의 유예를 바랐다. 응답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모든 소방 자원은 이미 다른 곳의 진압 노력에 투입되었고 바람 패턴은 그들의 위치에서 방향을 바꿀 기미가 없었다. 그들은 혼자였고 시간은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계산되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민서가 보호구역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로 만든 그녀의 지능과 공감을 완전히 보여주었다. 갇힌 곰들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운송 차량에서 풀려난 그녀는 결연한 목적으로 협곡 가장자리에 접근했다. 그녀의 행동은 이전의 불안한 걸음걸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모두의 주의를 끄는 의도적인 집중. 협곡 가장자리에 서서 민서는 그녀를 관찰한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낸 소리는 전형적인 개 짖음이나 무작위 소음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한 것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골든 리트리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패턴의 요소를 결합하며 태현, 지훈, 민준을 키우며 배운 으르렁거림, 헐떡임, 그리고 투덜거림과 매끄럽게 섞였다. 그 결과는 독특한 언어적 다리,
그녀와 그녀의 곰 자식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를 통해 발전한 다종 간 의사소통 시스템이었다. 민서의 말은 종의 장벽을 초월하는 감정적 내용을 전달하며 안전, 연민, 그리고 갇힌 어미곰들에게 닿은 모성적 이해의 개념을 전했다. 아래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모든 인간의 존재에 공격성과 위협적인 자세로 반응했던 야생 어미곰들은 점차 으르렁거림을 멈췄다. 그들의 신체 언어는 방어적인 긴장에서 호기심에 가까운 것으로 미묘하지만 의미 있게 바뀌었다. 그들은 여전히 새끼들을 보호했지만 이제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 위협으로 간주했던 구조자들 대신 협곡 가장자리의 황금빛 털의 형체에 집중되었다. 태현, 지훈, 민주는 운송 트레일러에서 풀려나 즉시 그들의 양어머니와 함께 절벽에 합류했다. 그들의 거대한 모습은 위험 있는 존재감을 주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민서를 반영했다. 의도적이고 새 곰은 그들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의 야생 기원과 그들의 비정상적인 가족 구조에서 배운 독특한 언어가 혼합된 것이었다. 이어진 것은 야생동물 행동 관찰의 연대기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위와 아래의 곰들은 대화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는 것에 참여했다. 음향 및 행동 신호의 복잡한 교환은 종 간의 의미를 전달했다. 야생 어미곰들은 그들만의 울음소리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새끼들은 그들의 보호적인 몸 뒤에서 나와 위에 비정상적인 무리를 올려다보았다. 이준호는 이 종 간 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경외하며 지켜보았다. 이런 건 처음 봐. 그는 박소영 박사에게 속삭였다. 말을 해 혼똥에 하나씩 깨부다이자. 박소영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과학적 사고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분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곰들과의 수년간의 친밀한 삶이 그녀에게 어떤 인간 연구자도 달성하지 못한 그들의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통찰을 주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그들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연결의 설립은 보호구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야생동물 구조 중 하나의 토대를 제공했다. 야생곰들이 더 이상 인간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구조팀은 협곡 가장자리에 접근하여 갇힌 가족들을 끌어올리는 물리적 도전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곰들의 탈출로를 막은 돌무더기는 자연 통로를 완전히 봉쇄한 몇 개의 거대한 바위로 구성되었다. 이 장애물을 옮기는 것은 상당한 힘과 추가적인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조율이 필요했다. 협곡 바닥의 좁은 작업 공간은 내려보내는 모든 장비나 인원이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음을 의미했다. 이준호는 군사적 정밀도로 팀을 조직하며 각자의 전문성과 체력을 바탕으로 특정 역할을 배정했다. 박소영 박사는 곰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 개입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김민재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달하는 장비와 물자를 조율했다. 팀의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은 바위 장애물을 직접 옮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서와 그녀의 새 양자식들에게 돌아갔다. 인간팀이 구조의 물리적 측면을 작업하는 동안 이 독특한 개곰 가족은 야생곰들을 진정시키고 협력하게 만드는 의사소통의 다리를 유지했다. 민서는 갇힌 어미곰들이 그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그녀의 놀라운 울음소리를 계속 내며 태현, 지훈, 민주는 그들만의 안심시키는 소리를 대화에 추가했다. 구조 작업은 신중한 준비와 안전 프로토콜로 시작되었지만 다가오는 불길은 모두에게 절박한 긴박감으로 일하도록 강요했다. 무거운 바위를 옮기는데 기계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로프와 도르래가 설치되었다. 작은 바위들은 손으로 치워졌고 팀원들은 잔해를 협곡 밖으로 옮기기 위해 인간 사슬을 형성했다. 몇 분마다 누군가는 불길의 진행 상황을 확영하며 주황빛 빛이 더 밝아지고 연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서는 스스로 임명한 주요 의사소통자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이와 상황의 신체적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협곡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지속적인 울음소리로 울려 퍼졌지만 결의는 약화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불길로 온도가 상승하며 땀이 그녀의 황금빛 털을 적셨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더 안전한 거리로 데려가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다. 그녀의 새 곰 자식들도 비슷한 헌신을 보여 그들의 비정상적인 가족 유대의 깊이를 보여주는 조화로운 단위로 일했다. 민서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구조팀의 명백한 선의의 영향을 받은 야생 어미곰들은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끼들을 협곡 바닥의 가장 안전한 구역으로 이끌었고, 심지어 작은 바위들을 작업구역 밖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불가능했을 구조를 실행 가능한, 비록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바꾸었다. 대피가 진행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흔히 동반되는 비극이 닥쳤다. 3마리의 야생 어미곰 중 2마리가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연기 노출로 인해 심각한 탈진 징후를 보였다. 박소용 박사의 즉각적인 수의학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해왔다. 공황, 신체적 고갈, 그리고 연기 흡입의 결합은 이미 긴장된 그들의 시스템에 너무 큰 부담이었다. 두 어미의 죽음은 이미 충격적인 상황에서 4마리의 고아 새끼를 고아로 만들었다. 살아남은 곰 새끼들은 어미의 상태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협곡 구석에 모여 있었고, 구조팀은 그들의 탈출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이 비극과 승리의 순간에 민서의 가장 위대한 모성적 사랑의 행위가 펼쳐졌다. 마지막 바위가 옮겨지고 탈출로가 마침내 뚫리자 살아남은 야생 곰가족과 4마리의 고아 새끼들이 자유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성체 암컷과 그녀의 2 새끼는 다가오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에 이끌려 빠르게 안전을 향해 이동했다. 하지만 고아 새끼들 중 가장 작고 취약한 2마리는 그들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어미가 쓰러진 곳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너무 작고 충격받아 생존이 이제 그들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협곡에서 울려 퍼졌고, 상실과 혼란의 소리는 구조팀의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협곡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의 늙은 관절은 힘든 등반에 반환했고, 연기와 노력으로 숨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의 모성 본능은 모든 신체적 한계를 초월했다. 그녀는 수년 전 태현, 지훈,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부드러운 자신감으로 고아 새끼들에게 접근했다. 곰 새끼들은 그녀에게서 그들의 친어미가 제공했던 동일한 모성 에너지를 인식하고 절박한 감사로 그녀의 존재에 반응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몸에 바짝붙어 오직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위안과 안전을 찾았다. 민서는 그들을 즉시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녀의 사랑의 능력은 언제나처럼 무한함을 증명했다. 태현, 지훈, 민주는 그들의 양어머니와 새로운 동생들과 합류하여 충격받은 고아 새끼들을 보호하는 원을 형성했다. 거대한 3마리의 곰이 작은 고아 새끼 2를 부드럽게 둘러싸고 위로하며 그 황금빛 털의 어머니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광경은 보호구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를 만들었다. 협곡에서의 대피는 종간 협력과 생물학적 경계를 초월하는 가족 유대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태연은 그의 크기와 힘을 사용하여 작은 새끼들이 어려운 등반을 하도록 도왔고, 지훈과 민주는 그룹을 둘러싸며 안전과 격려를 제공했다. 민서는 자신의 신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았고, 독특한 울음소리와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통해 그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켰다. 확장된 가족이 표면에 도달하여 기다리고 있는 운송 차량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다가오는 산불은 협곡의 서쪽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불길은 그들이 몇 분 전에 일했던 나무들 사이에서 춤추었고, 열기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의 탈출 시점은 더 가까울 수 없었다. 몇 분만 더 늦었다면 구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차량 행렬은 이제 2명의 새로운 구성원을 포함한 귀중한 화물을 싣고 안전구역을 향해 여정을 계속했다. 민서는 새로운 자식들과 함께 운송 차량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신체 언어는 지심을 나타냈지만 깊은 만족감도 드러냈다. 더 큰 곰들인 태연, 지훈, 민주는 새로운 동생들 주위에서 보호 위치를 유지하며 그들의 양어머니에서 배운 돌봄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 비범한 가족, 황금빛 털의 늙은 골든 리트리버가 작은 새끼부터 거대한 성체까지 5마리의 흑곰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의관결한 희망과 회복력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설악산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 용기, 그리고 연민이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감으로 퍼졌다. 차량 행렬이 마침내 안전구역에 도착하여 대피된 동물들을 위한 임시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민서는 확장된 가족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최신 두 가족 구성원은 그녀 곁에 바짝부터 충격적인 경험에서 회복하기 위해 그녀의 존재에서 찾았다. 더 큰 새 곰들은 보호하는 반원 형태로 배치되어 그들의 거대한 몸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취약한 동생들을 위한 안전한 요새를 형성했다. 산불은 며칠 더 맹렬히 타오르며 수천 에이커의 숲을 태우고 지역 전역의 소방팀들의 조율된 노력으로 마침내 진압되었다. 보호구역 직원들이 마침내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곰들이 갇혔던 협곡은 완전히 검게 타 있었고 주변 숲은 잿더미와 한때 당당했던 나무들의 뼈대만 남았다. 이 구조는 7마리의 곰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 비범한 개의 놀라운 지능과 연민을 증명했으며 종 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냈다. 민서의 독특한 언어는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었으며 동물 지능과 종 간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서로 다른 의식의 경계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준호와 보호구역 직원들에게 그날의 진정한 의미는 과학적 함의가 아니라 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가족 유대의 힘에 대한 증거에 있었다. 민서가 새 양자식들에게 새로운 동생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고 고아곰 새끼들에게 따뜻함, 위안, 그리고 보호를 제공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사랑과 연민이 모든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켰다. 확장된 가족은 놀라운 적응력으로 새로운 삶에 정착했다. 보호구역의 시설은 향상된 화재 안전 기능으로 재건되었고 위기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가족 구조를 위한 특별한 숙소가 만들어졌다. 이제 새끼부터 완전히 성숙한 성체까지 5마리 곰의 어머니인 민서는 그녀의 전설을 만든 동일한 헌신과 지혜로 확장된 책임을 다가갔다. 계절이 바뀌고 숲이 화재의 황새화에서 천천히 회복 과정을 시작하면서 민서와 그녀의 5곰 자식들이 보호구역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장면은 갱신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재해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가족 유대와 사랑의 힘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황금빛 서양은 종종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공터에 모이게 했다. 은빛 털의 늙은 골든 리트리버가 다양한 크기의 5마리의 흑곰에 둘러싸여 모두 피보다 강하고 종을 초원하는 깊은 유대에 의해 단결되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동행은 가족, 사랑, 그리고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일을 포용하는 마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말했다. 궁극적으로 민서의 유산은 그녀의 생애를 넘어 야생동물 보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이 경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능성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영감으로 남길 것이다. 그녀의 독특 가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며 종종 차이로 분열된 세상에서 모성의 보편적 언어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유대를 만들고 그 힘을 목격하는 모든 이에게서 최고의 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